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결혼식 뷔페에서 드시는 음식 중에 사실은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입니다. 결혼식 뷔페는 축제 같은 자리이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다양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음식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식장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결혼식 뷔페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음식의 질, 위생 상태, 보관 방법까지 모두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결혼식 뷔페를 좀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 덜 익은 해산물. 결혼식 뷔페에서 해산물 요리는 매우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신선한 해산물을 기대하고 음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뷔페에 제공되는 해산물의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덜 익은 해산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해산물은 특히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재료로 신선한 상태에서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산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해산물, 특히 굴이나 새우, 생선회와 같은 날것에 가까운 해산물은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지지 않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해양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해산물은 심각한 위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히 조리된 해산물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산물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상온에 오래 방치되면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혼식 뷔페에서는 대량으로 해산물이 준비되어 있어 그중 일부는 이미 시간이 지나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해산물은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해산물에서 비린내가 나거나 색깔이 변한 경우 즉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의 신선도는 색상, 냄새, 식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신선한 해산물 코너에서 즉시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산물은 신선할 때 그 맛과 질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음식인 만큼 주의 깊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샐러드. 뷔페에서 제공되는 샐러드는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샐러드는 유통기한이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샐러드는 일반적으로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레싱이 미리 뿌려진 샐러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소가 물러지고 신선함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샐러드는 조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드레싱이 채소에 흡수되면 채소가 축축해지고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샐러드의 신선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드레싱에 포함된 오일과 산도가 서로 반응하여 변질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변질된 드레싱은 섭취 시 불쾌한 맛을 주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샐러드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나 과일이 포함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기한 임박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며 변질된 음식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샐러드를 선택할 때 유통기한을 신중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제공되는 샐러드를 선택할 때는 신선하게 즉석에서 조리되거나 손질된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싶다면 신선한 채소가 제공되는 코너에서 직접 선택하여 드레싱을 뿌리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샐러드를 피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항상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리 후 방치된 고기류. 결혼식 뷔페에서 제공되는 고기 요리는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리 후 방치된 고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는 조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맛과 식감이 모두 떨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리된 고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름이 굳고 고기의 질감이 딱딱해집니다.
고기가 조리된 직후에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방치된 고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기를 씹는 느낌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고기의 풍미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방치된 고기는 조리된 후 수분이 증발하게 되어 맛이 떨어지고 조리 전의 신선한 상태를 전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기는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 번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위생적으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뷔페는 많은 양의 고기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이미 시간이 지나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선하고 조리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제공되는 고기 요리를 선택할 때는 즉석에서 조리되는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석에서 조리된 고기는 신선함과 맛이 보장되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방치된 고기는 피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여 건강한 결혼식 뷔페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냉동 후 재가열한 튀김류. 튀김 요리는 결혼식 뷔페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뷔페에서 제공되는 튀김은 대부분 냉동 상태에서 재가열된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튀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냉동 후 재가열된 튀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삭한 식감을 잃게 되고 기름기가 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튀김은 갓 튀겨져야 바삭하고 맛있지만 냉동된 후 재가열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름이 튀김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튀김의 바삭한 식감은 사라지고 기름기 가득한 느끼한 맛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재가열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냉동 후 재가열된 튀김은 기름이 산화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름은 유해한 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는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튀김을 선택할 때는 즉석에서 튀겨내는 신선한 튀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석에서 조리된 튀김은 신선함과 바삭함이 보장되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냉동 후 재가열된 튀김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선택하여 건강한 결혼식 뷔페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튀겨내는 튀김 코너를 이용하여 더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5. 가공육 제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결혼식 뷔페에서 흔히 제공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공육 제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가공육에는 다량의 방부제, 인공 첨가물, 그리고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육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며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시지나 햄과 같은 제품은 자주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므로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육은 오랜 시간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번식의 위험이 커지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일반적으로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육을 선택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신선한 고기는 최소한의 가공 과정으로 제공되며 건강에도 좋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뷔페에서는 가공육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미리 만들어진 초밥. 초밥은 결혼식 뷔페에서 매우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뷔페에서 제공되는 미리 만들어진 초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섭취를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초밥은 신선해야 가장 맛있고 안전하며 잘못된 상태로 제공될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딱딱해지고 생선이 상할 위험이 큽니다. 초밥은 일반적으로 조리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증발하여 딱딱해질 수 있으며 생선은 변질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초밥은 섭취 시 불쾌한 맛과 식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밥은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의 번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밥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미리 만들어진 초밥은 그 신선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밥을 먹고 싶다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초밥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밥의 품질은 재료의 신선도와 직결됩니다. 초밥을 섭취할 때는 생선과 밥의 조화가 중요한 만큼 신선할 때만 가능한 음식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초밥은 피해야 합니다. 신선한 초밥을 선택하는 것이 맛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입니다. 결혼식 뷔페에서 초밥을 즐기고 싶다면 항상 즉시 조리된 초밥을 선택하여 신선한 맛을 느끼도록 하세요. 7. 크림 베이스 파스타. 크림 소스를 이용한 파스타는 결혼식 뷔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나 뷔페에서 제공되는 크림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스가 굳고 느끼한 맛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림 소스는 기본적으로 유제품을 포함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크림 소스는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타는 조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질되기 시작하며 특히 크림 소스는 온도가 높아질 경우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크림 파스타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불쾌한 맛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크림 소스의 맛과 질감이 저하됩니다. 보통 크림 소스는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버리면 불쾌한 식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크림 파스타의 맛과 질감은 조리 시점과 신선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크림 파스타를 선택할 때는 즉석에서 조리되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크림 파스타는 맛과 질감이 뛰어나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즉석에서 제공되는 크림 파스타는 더욱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므로 오래된 파스타는 피하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미리 데워진 스프. 결혼식 뷔페에서 제공되는 스프는 일반적으로 한번 데워진 후 계속해서 보온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보온 상태로 유지된 스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질되고 특히 크림 스프는 기름이 뜨면서 느끼한 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프는 원래 신선할 때 가장 맛있고 질감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이 저하됩니다. 첫 번째로 스프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보온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스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양소가 소실되기 쉽습니다. 보온 상태로 장시간 유지된 스프는 영양적으로도 빈약해지고 맛과 향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리 데워진 스프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프는 재료의 신선도와 조리 시점이 중요한 만큼 즉석에서 데워진 스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데워진 스프는 맛과 질감 모두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으므로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의 맛과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점과 보관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뷔페에서 제공되는 스프는 즉석에서 조리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프는 건강한 식사를 돕는 영양가 높은 음식인 만큼 신선한 스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튀긴 생선류. 튀긴 생선은 결혼식 뷔페에서 흔히 제공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튀긴 생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삭한 식감을 잃고 기름기가 많이 배어들어 느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뷔페에서는 생선을 대량으로 준비해 오랫동안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튀긴 생선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튀긴 생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삭한 식감을 잃고 기름이 스며들게 되어 느끼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갓 튀겨진 생선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튀김에 흡수되어 식감이 저하됩니다. 이는 손님들이 느끼는 불쾌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튀긴 생선은 신선하지 않으면 비린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는 주로 생선의 신선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오랜 시간 방치된 튀긴 생선은 비린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튀긴 생선은 반드시 신선한 재료로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한 상태에서 제공될 때만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제공되는 생선 요리를 선택할 때는 신선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선 요리는 맛과 건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뷔페에서 제공되는 생선 요리는 항상 신선한 상태에서 조리된 것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사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이상한 향이 나는 음식들. 결혼식 뷔페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 이상한 향이 나는 경우 절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음식의 냄새는 그 품질과 신선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상한 향이 나는 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음식의 이상한 냄새는 변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했거나 변질되었다면 냄새에서 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한 음식은 불쾌한 냄새가 나며 이는 섭취할 경우 식중독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냄새가 이상하다면 절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냄새는 음식의 위생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한 후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의 맛과 질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냄새는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 뷔페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음식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섭취를 피하고 다른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고 불쾌한 경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뷔페에서 먹지 말아야 할 10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결혼식 뷔페에서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축하의 자리인 만큼 좋은 음식들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시되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죠? 결혼식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되 건강까지 고려하는 똑똑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